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인드셋.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는 캐롤 드웩, 김준수 역,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 출판일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캐롤 드웩 박사님께서 독자분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걸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스탠퍼드 대학의 제 연구진과 함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의 마음가짐, 즉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자질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나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그 마인드셋이 사람들의 성공을 제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함이 영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결함이라면 감추고 숨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현재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즉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폄하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잠재력 발현에 마인드셋이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오랜 연구의 기초에 이 책 마인드셋을 집필했고 2006년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래 수백만 명이 마인드셋을 읽었으며 그동안 전 세계의 양육, 교육, 비즈니스와 스포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 마인드셋을 교육 원칙으로 삼는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업의 동력이자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해 한데 뭉치고 승리에 이르는 데 성공한 스포츠팀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칭찬할 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하면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즉 아이들이 뭔가에 성공했을 때 아이의 능력이 아닌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 갇히지 않고 평생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덕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인드셋의 내용을 일부 보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인드셋의 첫 출간 이후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 등 우리 연구진이 더 깨닫게 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마인드셋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적용하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을 목격했기에 그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여 기존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 지표를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동하여 성공을 이루고자 하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의 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개정판에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그 힘겹게 얻은 성장 마인드셋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여러분 역시 저만큼이나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20주년 기념판으로 한국의 독자들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해 왔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좌절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자, 사업가와 코치들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이 책이 사용된다면 저자로서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마움과 희망을 담아 2017년 9월 캐럴 드웨 드림.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직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연구자였던 시절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 편한 마음으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초반의 문제는 비교적 쉬웠지만 그 다음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툴툴거리고 진땀 빼며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찰했습니다. 사실 난관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아이들마다의 차이점을 발견하리라 기대하고 진행한 실험이었지만 정작 마주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지요. 어려운 퍼즐 문제와 마주한 어느 10살 소녀는 의자를 바짝 당기고 손을 비비고 입맛까지 다시며 소리치더군요.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퍼즐 풀기 개념이 없던 또 다른 아이는 득이에 찬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게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고요. 얘들은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껏 항상 실패한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누군가 실패를 사랑할 수도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이 애들이 유독 별난 것인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었고 전 그 뭔가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실패를 성장의 기로 바꿔낼 줄 아는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지적 능력을 포함한 사람의 자질들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나가고 있음을 오히려 자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저는 당시 인간의 자질이란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이겼습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실패하는 것은 똑똑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한 구분이죠. 성공을 이끌어내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건 어쨌든 똑똑하다는 뜻이라고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실수하고 버텨내는 건 이러한 이분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성장 가능한 것이냐, 고정 불변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의 지능이나 자질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오랜 세월 격렬하게 다투어왔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가? 대체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서로가 가진 능력이나 개성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분명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왜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 과연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차이가 특정한 신체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주장을 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조건이란 두개골의 형태, 두개골의 크기와 형상을 포함했으며 오늘날에는 유전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인간의 성장 배경, 경험, 훈련 정도, 학습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맹렬히 펼쳤던 대표자가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IQ 테스트라는 자체가 아이들의 지능이란 변치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파리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비네가 IQ 테스트를 권한 이유는 공립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교육과 연습으로의 지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네는 학습 부진을 겪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루면서 느낀 바를 자신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아이들에 관한 근대적 생각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의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자신의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하고 대응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오늘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본성이나 유전자, 양육이나 환경,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집니다. 지명한 뇌과학자 길버트 고톨리프의 말처럼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할 뿐 아니라 환경이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유전자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평생 배우고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과학자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유전자적 자질을 타고나지요. 그러나 타고난 기질과 적성이라는 출발점은 각기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인생은 경험, 훈련과 개인적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겁니다. 현재 지능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스톤버그는 전문 지식의 성취 여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단한 추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비네가 알아낸 것처럼 처음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과 그 의견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연구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의 일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당신의 심리,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하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의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왕이면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이 부족하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인드셋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오직 똑똑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특히 6학년 교사였던 윌슨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비디오와는 달리 그녀는 사람의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교실에서 IQ 점수 순서대로 앉아야 했고 반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할 수 있었지요. 윌슨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매일 속이 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란 그랬던 마인드셋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숙제를 내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마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 따위에 관심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전 일생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실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조차 그 숙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하지요.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일까 아니면 바보같이 보일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승리자의 기분을 느낄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인의 자질들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비것 아닌 패를 들고도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상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파악되지 않으니 또한 파악될 수도 없고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인과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여겨졌다는 걸 아십니까? 위대한 골프를 추앙받는 벤 호건도 어렸을 때는 둔하고 버릇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은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사진가 신디 셔먼은 자신의 첫 사진 수업에서
낙제했고, 최고의 배우 제럴린 페이지는 재능이 없으니 연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질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중요한 자질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왜 약점을 극복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친구나 동료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만 가까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대신 이미 검증난 것만을 찾는 걸까요? 비록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도 훌륭히 극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독히도 운이 나쁜 당신의 하루를 가정해 봅시다. 정말 중요하고 아끼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중간고사 시험지를 교수가 나눠주고 있다. 당신의 점수는 C+이다. 꽤나 실망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해 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있다. 너무 울적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려 했지만 친구는 건성으로 응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거부당한 느낌일 거예요. 완전 망했다는 느낌. 전 멍청이에요. 패배자라는 생각. 내가 가치 없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망했다. 달리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식이지요. 내 인생은 비참해요. 내 삶은 엉망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날 좋아하지 않나 봐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 날 망치려 해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날 미워해요. 삶은 불공평하니 노력은 쓸모없어요. 인생은 역겹고 난 멍청해요. 뭐 하나 좋은 일이 생긴 적 없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이에요. 잠깐만, 누가 죽기라도 했나요? 큰 사고라도 터졌나요? 아니죠. 그냥 성적이 좀 나빴고 딱지 하나 끊었고 기분 나쁜 통화를 한 통 했을 뿐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존감이 낮거나 심각한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이며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그들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일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침대에서 빈둥거리죠. 먹고 마시는 게 최고죠. 아무한테나 소리 질러요. 초콜릿이나 먹죠. 음악이나 들으면서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벽장에 들어가 숨어 있을래요.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나 걸까 봐요. 울죠. 아무거나 무서요. 뭐 어쩌겠어요. 아니 뭐 어쩌겠어라니. 위 사례를 들 때 저는 일부러 F가 아닌 C학점을 택했고 기말고사가 아닌 중간고사를 골랐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단지 주차 위반 딱지였을 뿐이고 친구가 면전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저 건성으로
응했을 뿐이지요. 특별히 지향이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에도 고정 마인드셋은 심각한 패배감과 무기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주차할 때도 더 주의할 거예요. 친구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나 보죠. C+라는 성적은 더 노력하라는 뜻이고 아직 남은 학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 괜찮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쯤만 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 실패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아주 단순한 대응입니다. 이 수업의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겠어요. 주차 위반 벌금도 내고 친구와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더 잘해봐야죠. 내 답이 뭐가 잘못됐는지, 더 좋은 답이 뭔지 찾아보고 벌금도 내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기분 나빴다고 말할래요. 다음 과제물을 열심히 해서 교수님에게 학점 잘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차할 때 더 주의하고 친구에게 뭔 일이 있었나 알아봐야죠. 당신이 화를 내는 건 단지 마인드셋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누군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낮은 성적이나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일 등은 결코 즐거울 수 없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쉽게 낙인을 찍고 단념해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좌절이 찾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맞이하고 꾸준히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비밀이 아닌 과학으로서의 마인드셋. 과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정말 새롭고 진귀한 아이디어일까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의 중요성과 인내의 힘을 강조한 속담이나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등등. 정말 놀라운 점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말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잃지도 않는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들에게 위험과 노력이란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갖는 불신의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지요. 위험과 노력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다 근원적인 마인드셋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또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입니다. 사람들이 도전의 가치와 노력의 중요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연구를 통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전의 중점을 둔 성장 마인드셋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도전과 노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전과 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고정 마인드셋의 상태, 자질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두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고 노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서점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같은 제목을 달고 유용한 여러 팁들을 알려주는 책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책들은 보통 위험을 감수하라거나 자기 자신을 믿어라 따위의 연관성이 없는 문장들을 나열해 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이 생길 뿐. 그래서 단지 며칠 동안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여전히 그 사람들의만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그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태도와 자신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태도가 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그럼으로써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될지에 대해 이해한다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아하, 이 순간이라고 일컫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르칠 때는 물론이고 제 저작을 읽는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건 딱 내 얘기야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또한 자각의 순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치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된 듯이.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지요. 제 생각이 일종의 혁명처럼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교사들은 당신의 글 덕분에 아이들과 관계가 달라졌고 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라거나 교수님의 놀라운 연구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반응을 전해옵니다. 저는 이런 편지들을 교사뿐 아니라 여러 지도자나 비즈니스 리더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보유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해보려는 경향이 보다 강해지지 않을까요? 최근 우리 연구진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놀라우리만치 정확했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현재 수준이 실망스럽더라도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현재 가진 능력을 분명하게 파악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당신의 소중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필연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변명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결코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저명한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자신의 저서에서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가드너가 말한 그 재능을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인재는 이것이 다르다. 타고난 인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인생의 고비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꾸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창의성을 연구한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지요. 143명의 창의성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창의력을 기르는 최고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더군요. 그것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으로부터 빚어지는 인내심과 회복력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다시금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죠? 태도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어떻게 도전을 사랑하고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역경에서 회복하고 더 창조적이고 위대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책의 나머지 내용들을 천천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마인드셋의 차이가 노력과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패의 정의와 중요성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차이가 노력의 근원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과 학교에서, 스포츠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펼쳐놓을 마법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 마인드셋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어떻게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